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해외 반응들을 소개해주는 반응소년단입니다. 오늘은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지는 소식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무려 65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 팀 앞에서 진땀을 흘리는 진귀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시상식 이야기할 때는 누가 후보에 올랐다 아니면 누가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반대입니다. 그래미가 어떤 아티스트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가 먼저 그래미 시상식을 정중히 거절해버린 시상식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 BTS죠.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티스트들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서고 싶어하는 그 무대를 BTS는 스스로 보이콧을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65년 동안 흔들림 없던 이 시상식이 또 하루 만에 이 그래미의 CEO가 공식 해명문까지 냈는지, 그리고 이 소식에 전 세계 팬들과 외신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지 오늘 반응소년단이 함께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미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얘네가 2027년 시상식부터 최우수 아시아 음악 퍼포먼스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시아의 음악 다양성을 기린다는 거였는데 막상 세부 규정을 뜯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신설 부분 후보에 오르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바로 아시아 언어 가사가 의미 있는 비중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조건 같지만 BTS의 상황과 맞물리면 이야기가 꼬여버리죠. BTS가 최근에 낸 최신 정규 앨범 아리랑에는 빌보드 앨범 차트를 그대로 올킬하면서 커리어 역대급 성적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작 이 타이틀곡은 사실상 전 곡이 영어 가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어 가사로만 노래를 부르면 본상 진입 자체가 사실상 막혀버리고 영어로만 부르면 이번에 새로 만든 아시아 부분으로 밀려나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앞뒤로 막혀버린 판이 짜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이게 진짜 무슨 다양성을 기리려는 게 아니라 K-팝을 아예 본상 근처에도 못 오게 사실상 격리해버리려는 꼼수 아니냐라는 지적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런 지역별 특별 부문이 K-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라틴 음악 인기 많았을 때 특정 장르에 또 별도 부분이 생기면서 정작 그 라틴 부분이라든 그 장르의 최고 아티스트들이 본상 경쟁에서는 결국 배제돼버리는 그 흐름이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BTS가 이번에 짚은 문제는 결국 K-팝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곪아온 그들만의 시상식 구조 이 자체를 정조준한 셈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인들만을 위한 시상식, 인종차별 대놓고 하다가 BTS한테 한 방 먹었다는 말이죠. 자, 실제로 발표 직후에 국내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성을 기린다면서 왜 하필 이런 조건을 이렇게 걸어놨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이 신설 부문의 세부 규정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제도 개편인 줄 알았는데 BTS의 보이콧 성명 하나로 얘네 또 이러네 라는 인식이 아주 순식간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로 지금 사건이 커져버렸어요. 특히 K-팝 팬덤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해왔다고 얘기합니다. 매년 후보 시즌만 되면 올해는 다르겠지, 올해는 본상 받겠지, 뭐 이런 기대가 있는가 반면에 어차피 또 본상은 힘들걸, 이런 체념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렇게 이번에 신설 아시아 부분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체념이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논란이 단순한 시상식 규정 문제를 넘어서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저께 7월 29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BTS 멤버 7명 전원이 각자의 SNS 계정에 똑같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게시한 겁니다. 자,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는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음악은 지역이나 언어를 넘어서 그 자체로 듣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결정이 나온 시점이 하필이면 BTS 커리어를 통틀어서 이번에 그래미 어워즈 본상 수상이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라는 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 타이틀곡은 핫백 차트에서 1위까지 거머쥐면서 그야말로 현재 커리어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월드컵 결승전 무대까지 쓰고 누가 봐도 다 차려진 밥상이었는데 지금 이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 된 거예요. 이 대목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BTS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하고 진심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에 불과했지만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다룰 만큼 파급력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성명이 어떤 멤버 한 명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7명 전원이 똑같은 문구로 동시에 목소리를 냈다는 점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결정이 그룹 전체에 확고한 합의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성명 하나에 무게를 실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성명이 나온 시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군복무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컴백 이후에 폭발적인 성적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여정을 팬들은 고스란히 지켜봐 왔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다시 쌓아 올린 성과를 시상식 후보 자격이라는 명분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은 셈이 되니까 그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팬들의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소식일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래미 본상 후보 가능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물러난 모습이 돼버린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 성명을 접한 팬들의 반응도 아쉬움보다는 자부심을 더 가지게 됐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자 그래미 측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레코딩 아카데미의 최고 경영자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직접 나서서 입장문을 내는데요. BTS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시아 부문 신설은 결코 음악을 지역으로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본상 후보 자격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까지 서둘러 덧붙였고요. 그런데 이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면 이게 65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특정 아티스트 한 팀의 결정 때문에 하루 만에 공식 해명문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다급하게, 그것도 최고 경영자가 직접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죠. 결국 이 장면 하나로 지금 이 관계에서 누가 더 아쉬운 입장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하는 입장이고, BTS는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전 세계에 확인돼 버린 거죠. 실제로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그래미 시상식 자체가 재정적으로도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 지금 지구에서 가장 화제성이 있는 팀 중 하나인 BTS가 아예 불참을 선언해 버렸으니 시상식 흥행에도 팬들의 비난에 꽤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 이런 대응 방식 자체가 시상식 역사에서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는지 이런 겁니다. 원래 이런 대형 시상식들은 보통 논란이 생겨도 몇 주씩 침묵을 지키다가 여론이 잦아들 때쯤 형식적인 입장문 한 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CEO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그래미 측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지켜본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다른 대형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BTS 결단이 지금 시상식 하나를 흔드는 걸 넘어서 업계 전체의 관행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국내외 문학의 인사들의 지지 목소리도 지금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남겼고,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K-POP 데몬 헌터스의 연출을 맡은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 역시 지지의 뜻을 밝혀줬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번 지지 목소리들은 단순히 응원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안에는 K-POP 이후 세대인 다른 아티스트들이 똑같은 언어와 지역의 장벽에 또다시 갇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컨텐츠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까지 전 분야에서 지금 이미 세계 무대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죠. 유독 음악 시상식에만 여전히 낡은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거든요. 사실 돌이켜보면 한국 영화는 이미 오스카에서 시상식을, 그리고 K-드라마는 에미상을, 그리고 K-뮤지컬은 토니상까지 거머쥐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정상급으로 인정을 받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음악 시상식에서만 K-팝이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BTS의 선택이 단순히 한 그룹의 개인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가 세계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벽을 정면으로 도전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BTS의 행보를 단순히 한 그룹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강국으로서 이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는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컨텐츠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제 컨텐츠의 기준 자체를 논의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컨텐츠가 해외에서 소비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신기하고 이국적인 문화로 소비됐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컨텐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흐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았어요. 진짜 이 정도 급이라고? 그래서 이번 BTS의 결정 역시 그런 큰 흐름 위에 놓여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영국 가디언은 이번 결정을 두고 부드러운 표현 속에 그 어떤 발언보다 강렬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AP통신, 팬들이 이 신설 부문을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겨냥한 인종적 장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언론지 코스모폴리탄, BTS의 이번 거절이 명백히 옳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빌보드지, 이 소식을 메인 뉴스로 다루면서 그래미 중계 시청자 층이 이번 사태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전망을 내놓을 줄이야. 사실 이번 사태가 유독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BTS는 2019년 시상자로 처음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섰었고요,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로제, 초대형 히트곡 아파트마저 그래미 본상 진입에는 실패를 했었죠. 그때마다 꼰대들이다, 인종차별 대놓고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K-팝을 향한 이런 흐름이 몇 년째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BTS의 결단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미국 현지의 음악 평론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장르나 지역별로 세분화된 부분이 오히려 그 아티스트들을 정작 중요한 본상 경쟁에서 슬쩍 빼놓아 버리는 이런 편리한 명분으로 쓰여왔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결국 이번 BTS 결정 하나가 그동안 골마왔던 썩어빠진 시상식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논쟁까지 지금 새롭게 불을 지핀 셈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아이러니한 게 이런 논쟁이 커질수록 오히려 BTS를 향한 관심과 화제성이 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상식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독차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BTS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전세계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해외 네티즌 팬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시안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건 정말 형편없고 미국 시상식이라면 당연히 할 법한 일이죠. 1988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의 앨범 배드가 후보에 올랐지만 아무 상도 받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 앨범은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인데 말이죠. BTS가 항상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음반 판매량과 그들이 쏟은 노력을 보면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카테고리라고요? 말도 안 돼. BTS 최고네.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다행입니다. 인종 중심적인 부문을 만드는 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최고의 백인 래퍼나 최고의 유럽 국가 같은 건 없잖아요. 그들은 흑인들에게 올해의 앨범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 그대로 랩 부분을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2015년에는 TPA보다 더 나은 앨범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째서인지 켄드릭은 올해의 앨범상을 받지 못했었네요. 그들은 흑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어반이라고 불렀죠.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그걸 비판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인종차별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고 아시아인들이 드디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고 부유한 백인들이 이끄는 조직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만약 영어로 부르는 인도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는 메인 카테고리에 속할까요? 아니면 아시아 카테고리에 속할까요? 정말 아시아인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려는 건가요? 저 사람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미 시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흑인들에게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미 시상식은 우스꽝스러워요. 인종차별적인 아시아 부분에 아시아계 예술가들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미 시상식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하다. 그들의 새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연초 가장 기대됐던 많은 앨범들보다 판매량, 공연 성적, 평단의 평가 모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에 그래미 시상식은 갑작스럽게 아시아 부분을 신설했다. 그 의도는 명확했다. 그래미 시상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아예 거절한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와, 제목만 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그룹인데 뭘 불평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읽고 나서야 맙소사, 그래미 시상식이 그럴 줄은 몰랐네 라고 생각했죠. 새로운 부분이 생기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아티스트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식의 꼼수는 보기 안 좋고 시상식 자체가 해마다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그래미 시상식의 본 모습을 해외 네티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저 외국에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길래 저는 뭐 대단한 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노골적인 행태들이 드러나고 또 팬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느껴지는 건 야, BTS 정말 짱이다, 개멋있다, 이런 생각만 드네요.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하나입니다. 음악의 가치는 시상식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실이죠. 그래미가 아무리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 하면 뭐하나요? 그 권위를 누가 만들어줬는데요? 결국 아티스트와 팬덤이 쌓아준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트로피 하나 없이도 BTS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뜨거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소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